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정유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연 씨는 지금도 사실 외모가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미모에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 얼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요. 글쎄요. 사실 지금도 20대에 비해서는 많이 음.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여서 앞으로 네.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데서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뭐 예쁜 외모도 외모지만 피부가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네. 피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피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 이제 미모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예쁘고 피부 좋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얼굴에 당당함이 깃든 얼굴이 정말 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줄리아 로버츠도 SNS에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사진에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 주름 말고 내 얼굴을 봐달라.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봐달라라고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음. 왜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의 흔적이 얼굴에 남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또 살다 보면 그 멋진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정말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하루하루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유연 씨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책임질 수 네. 있는 방법, 책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오늘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투자 고민은 이 시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를 통해서 많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유현이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뾰로로롱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는 먹었는데 뭔가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그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골프처럼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캣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에 좀 얼굴에 당당함이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최고의 미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부동산 실력이라면 좀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더 리치에셋의 김재민 이사와 함께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에 당당함이 보입니다. 미모가 보입니다. 피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도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당당하게 또 오늘 좋은 강의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릴 거니까 026007번에 8339번으로
지금부터 고민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요. 일단 우리 김재민 이사님의 부동산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조금 뭐 잡힌다는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쵸. 전세값도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조금 회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또 반면으로는 어떤 지역은 뭐 10억대를 웃돈다 뭐 이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과연 이 시그널들이 과연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공급적인 시그널을 조금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신규 택지 기존에 이제 우리 대책 나왔을 때 원래 우리 지금 현존하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썼었냐면 대부분 더 이상의 택지 공급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지금 공급되는 신규 택지들, 그러니까 신규 단지들이 마지막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서울 내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막아놨는데 그러니까요. 신규 택지의 공급도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야 돼요. 그렇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시그널을 지금 정부가 다시 바꾸는 그런 대책을 세운 게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신규 택지 후보지들을 조금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택지 개발지 20곳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택지 개발 지역이 나오더라도 그 지자체 지역이랑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계획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이거는 내가 공급을 할게라는 그런 사인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내가 이거는 공급을 할 거야라는 명확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가격 부분을 생각한 그런 상황을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개발지들을 좀 이렇게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예상 지역이 이제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광명 지역은 이제 서남권 지역 쪽에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심을 준비하고 있는 영등포구라든지 그리고 쥐벨리가 있는 구로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천구라든지 그런 지역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면적 자체가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면적 거의 196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급 좀 큰 대도시급의 그런 도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9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그런 택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TX 광명역이라든지 제2경인고속도라든지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통 측면에 대한 개편도 충분히 예정되어 있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지역 인근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GTX 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교통 호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첫 번째 후보군은 광명 시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남권이 나왔으니까 동남권 지역도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남 간북지구. 이 지역은 역시 이제 송파구 광동구랑 접근성이 우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하남 간북지구, 뭐 미사지구도 있고 위에 다산지구도 있지만 남으로는 또 위례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이제 성남이라는 지역,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판교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선호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강남 접근성이나 송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67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 개발지구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강북동 그리고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를 조금 이렇게 묶어서 간북지구라고 하는 지역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그래서 14,000가구 규모가 또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동남쪽에 보면 미사지구를 필두로 해서 하남과 이어지는 여러 지역들의 좀 나머지 지구들을 잇게 되면 조금 더 대도시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은 김포 고촌 지역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남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서울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포 고촌 그리고 이제 서북쪽에 가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 그래서 이쪽 지역도 역시 김포 도시철도와 일산 신도시 광역교통망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경전철이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망 개발이 충분히 주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들의 가장 뭐 말 많았던 작년 한 해 뉴스들이 뭐였냐면 신도시만 만들어 놓고 교통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역시 김포 고천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해제를 좀 하면서 그런 지역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좀 유력 지역들은 화성 매송과 그리고 비봉 그리고 용인 공세리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과천 주암동 일대가 좀 후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광명 지역 그리고 김포, 덕양 그리고 이제 과천 지역, 하남, 남양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비봉 이런 기흥 일대 이런 지역들이 좀 예비 후보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신도시들과 위치를 한번 잘 분석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도시보다 조금 더 가까운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먼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빨리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방향은 좀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화두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서울 안에 주택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신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서울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안정세로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 이후에 역시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는 약간 조금 내려온 그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 시그널을 이어가느냐. 그러니까 발표는 했고 그거에 따라 추가적으로 얼마나 지정을 하고 그다음 사업들을 행하냐에 따라서 이 곡선은 조금 더 원만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신규 택지 받으시려는 분도 조금 더 이런 유력지들을 좀 유력하게 보고 계시다가 그런 지역들을 공략해 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화두는 공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부분이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정부가 공급 신호탄을 지금 내놓았고 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시기이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후보지 군들을 잘 네.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네.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매수할 수 있나요? 어렵죠. 네. 네, 제가 또 하나 잠깐 빼먹었는데 네. 공급의 대책으로 나와서 공급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공급이 토지 그 지역의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지역도 개별 소유자들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협의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올해 7월에 사전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려면 발표 후에 적어도 한 3년 정도 후에 아마 이 매수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발표 후에 꾸준하게 이 시그널을 받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줘야 시장은 더 안정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네.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가장 가시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앞서 제가 그 외의 후보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지역들, 그 세 지역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들을 좀 유심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폭탄 수준으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그 많은 가구가 정말 현실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시화가 됐을 때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주택이 갈 때는 아마도 좀 시간이 좀 지난 후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짚어보고 그 지역에 네.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입주했던 그런 신도시들을 보더라도 그 전에 미리 뭐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그널이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부동산은 입주장과 그러니까 분양장과 입주장이 다릅니다. 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입주장에선 오히려 하락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부동산에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한다. 왜냐하면 뭐 주식처럼 오늘 장 있다가 내일 장에서 바로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찰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뭐 광명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짚어주신 사실 고촌이나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진짜 안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이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 이후에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측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 좀 어때요? 좀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괜찮나요?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네. 공급을 뭐 28만 원 가깝게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떨죠. 지금 계란값 비싸잖아요. 그죠? 네. 계란이 왜 비쌀까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비싼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앞으로 공급을 해줄 거야. 더 만들 거야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시장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김재민 이사님과 꼼꼼하게 짚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신규 택지 후보지 분석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들어보시면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6007번에 8339번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 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리기도 하지만 방송 연결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내용을 접수해서 내용만으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방송 보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댓글, 너튜브에다가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상담 내용에 포함시켜 드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이 시간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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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네. 부동산 궁금하세요? 제가 네, 인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제 앞으로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하나를 패전이 좀 아깝고 네. 해서 하나는 아이들 앞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증여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증여를 할까 아니면 세금 때문에 네. 팔면 더 세금이 많은 것 같아서 증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가 싶어서요. 그럼 어머님 지금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동산은 뭐 어느 지역의 어느 부동산인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목동 힐스테이트고요. 네. 제가 지금 증여하고 싶은 건 가양 3단지요. 가양 강변 3단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이실 것 같아요. 핫한 지역에 부동산을 두 채나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택이 두 개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는 아까 힐스테이트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네. 가양 3단지, 강변 3단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두 채인데 보유하신 지는 각각 얼마나 되셨어요? 저기 가양동은 거의 90년도 초에 네. 제가 청약으로 그걸 산 거거든요. 90년 초반에 네. 근데 30년이 그거를 넘었네요. 그죠? 네네. 근데 제가 네. 우리 신랑한테 남편한테 증여받은 게 네. 상속받은 지가 한 6, 7년 됐어요. 상속받은 지 남편분한테요? 네네. 6, 7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상속가액은 혹시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 정신없어가지고. 그래요. 자, 일단은 상속을 받으셨고 이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액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세금적으로 증여를 해야 될지 양도를 해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세금으로 만약에 갔을 때는 만약에 양도가 있을 거고 증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양도했을 때는 상속가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얼마에 받아서 얼마를 증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현재는 거주하는 거는 힐스테이트에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전세로 돼 있나요? 올세요. 월세로 돼 있으세요? 네. 월세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7년 전에 했으면 아마 그 높은 가액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그랬을 거예요. 7년 전이면 거의 그리고 부동산이 좋은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2014년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은 네, 그게 지금처럼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략 뭐 계산을 한번 대략 해볼까요? 우리 양도세를
만약에 네네. 한 2억으로 잡았을 경우에는요. 2억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럼 2억이 기준가가 되잖아요. 지금 가액이 공시- 한 5억 정도 되나요? 아, 지금 한 그 정도 나간 것 자, 같아요. 5억이라고 단순 계산했을 때 차액이 얼마 정도 남아요? 3억 정도 남죠? 네. 3억 정도 남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3억으로 잡히시는 거세요. 아, 그런데 네, 그렇죠.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3억이긴 한데 지금 올해 6월까지 정리를 하시면 10%의 페널티를 받고요. 예, 제가 6월이 6월달 안에 하려고요. 예, 하게 지나버리면 20%의 페널티를 받으세요. 되면. 네, 그래서 자, 10% 기준으로 해도 3억에 만약에 뭐 우리 기본적으로 뭐 받는 공제 금액을 따지고 뭘 하더라도요. 과표 구간이 거의 40%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3, 40이 거의 한 1억 한 초반 중반 정도의 세금을 내시게 돼요. 증여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증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월세인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셔가지고요. 부담보 증여액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전세금으로 돼 있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부담보로 증여를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5억인데 전세가 2억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 증여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3억이 되겠죠, 그죠? 아, 3억. 네. 네, 그럼 아, 3억에 전세금 대해서 빼고. 증여를 하시면 되는데 네. 3억의 증여를 갈 경우에는 이제 자녀끼리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5천까지는 우리가 아, 직계 존속으로 면제받을- 해서 없어져요. 네. 그럼 2억 5천이 되겠죠? 네. 2억 5천의 세율 기간이 거의 한 20% 됩니다. 20% 정도 되고 뭐 공제받고 뭐하고 들어가면은요. 거의 한 네.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증여세를. 네. 자, 그런데 증여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뭘 내게 되냐면 취득세가 12%가 돼요. 그렇죠. 취득세가 있죠. 네, 취득세가 있어서 이렇게 증여할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정도의 증여 및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아시겠죠? 많아요? 네. 그리고 위에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힐스테이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민하실 게 아니라 매도를 하시더라도 빨리 6월 전에 매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증여하시는 게 훨씬 더 자산적으로는 이득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파는 것보다 증여가 세금이 싸서 네. 증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증여- 설명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나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 상속세로 하죠. 상속세, 증여세로 이제 할 경우에도요. 네. 어머님이 증여하는 금액 5억이 어쨌든 얘가 5억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있는 시가가 있지만 그 이제 기준 거래가들 있죠. 기존에 그 네네네. 거래가에 따라서 표준 과표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증여랑 취득세 합쳐서요. 네. 1억 정도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부담부 증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머니. 한 요 그러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양도세랑 이걸 비교해 볼 때는 아까 상속 부분 있죠? 네네. 이 부분을 얼마 했는지 아셔야지 정확하게 뭐가 낫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상속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가 좋겠다라는 설명을 상속받을 정확하게 못 가격이. 드리겠어.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증여가 유리하고요. 또 네네. 증여를 해서 우리 지역이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이 뭐가 있냐면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마곡지구. 마곡지구의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주변에 이제 강변 쪽으로 끼고 있는 기존의 가양 단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재건축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그런 호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네.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체 싸게 사셨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마 90년도에 분양 가격이 거의 뭐 1억이 안 됐을 텐데요. 그죠? 8천 얼마. 그죠? 됐을 거예요. 8천만 원이었으면
우리는 가액이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만약에 증여세 뭐 아까 얘기했던 증여세 부분, 취득세 부분을 낸다라고 해도 1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총 들어간 현금은 1억 8천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음 형태로 변형까지 충분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한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렇게 그러면 하고 이 나서 돈을- 증여를 네. 하고 나서 나머지 주택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아,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도를 만약 하시게 된다면 6월 전에 꼭 매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증여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자녀분이 좀 장기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속 가액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 상속 가액을 잘 아셔야 또 증여나 보유 뭐 양도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뭐 아무래도 요즘에 주택 관련된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증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명쾌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희 너튜브 라이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신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 사당 사동 네, 2구르기 34번지인데요. 네. 향후 전망하고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시고요. 가져야 아버님 될지 여기 궁금해갖고, 예.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투자 목적도 그렇고, 예. 투자 목적도 그렇고, 나중에 저기 월세 좀 하려고, 대투자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사당 4동의 부동산 전망 어떨런지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김재민 이사님 직접 만나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주는 하시는데 지금 언제 구입하셨어요? 2020년 12월 15일경에요. 작년 12월 15일.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2020년 뭐 몇 개월 안 되셨네요. 그죠? 12월이면. 예. 실거주 목적이 조금 더 강하셨어요? 실거주 목적보다는 네. 대투자 목적으로 투자 좀 목적으로요? 많이 예. 혹시 집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방이 몇 개라든지 혹시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은 투룸이고요. 네. 방 두 개고 그 거실, 네. 베란다 있고 네, 네.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그러면 뭐 거의 한 12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조금 안 돼. 예. 12평 정도 되고 뭐 대지지분은 한 5-6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17년씩이요. 2017년식이요. 예. 그런데 주변에 지금 이사하고 가셔서 주변 보면 신축이 네. 많아요? 구축이 많아요? 그 제 집 반대 방향 쪽은 네. 구축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반대쪽은 구축 건물들이 많고 우리 쪽에는 신축이 많고요. 많다기보다는 뭐라 할까 좀 띄엄띄엄하게 있어요. 신축 건물들이. 띄엄띄엄하게. 예. 자, 일단은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있는 위치가 이제 남성역이잖아요. 예. 역세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도보로 한 7, 8분 정도? 뭐 네. 5분, 6분, 7분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빨리 걸으면 한 5분 정도. 예. 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수역이 있고요. 총신대 있고 남쪽으로 오면 사당역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2호선으로 가는 낙성대까지도 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역이요. 예.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궁금하게 물어보는 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예.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요. 이쪽 지역을 보면은요. 이쪽 지역에 우리 남성역이 있고 여기가 사당 4동이거든요.
예, 예. 여기가 어떤 계획이 있냐면 도시 재생 사업 구간이에요. 도시 재생 사업이면 재개발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재개발이랑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 있는 뒷부분에 서계당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죄송한데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도시 네. 재생 사업은 뭐냐면 여기 지역이 낙후돼 있는 건 맞아요.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주변에 좀 띄엄띄엄 이렇게 신축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도시 재생 사업으로 들어가면 이게 노후도가 거의 네. 50에서 60% 정도가 돼요. 예. 재개발도 뭐 좀 시간이 끈다라고 하면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재개발보다는 기존 것을 살리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요 조금 개보수 있죠, 개보수. 예.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좀 지어서 증축하세요, 혹은 다시 좀 만들어서 지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이랑 다르게 만약에 여기 옆에가 재개발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길들 있죠, 길들. 예. 길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역은 아파트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네, 우리 이건가요?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변에 그러니까 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길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되는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랑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될 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조금 더 우리 재개발지나 이런 데처럼 많은 이익은 내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도시재생 사업도 어찌됐건 우리가 사는데 조금 더 편리한 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상승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주로 생각하는 그런 재개발지에 대한 그런 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입주를 하셔서 조금 네. 가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지역, 우리 주택한테 너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될 거야라는 그런 희망은 조금 접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뢰감이 있는 게 제가 이 동네 사는 지가 지금 네,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쪽도 좀 재개발이라든가 뭐 그렇죠. 다른 거 좀 생기고 네. 그러면은 좀 네. 뭐랄까 좀 집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그럴 텐데 그런 맞습니다. 게 여보세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예.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다 재개발하고 막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고 어떤 지역은 재개발로 가고 어떤 지역은 또 완전히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네. 지역은 아예 수용해서 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실거주를 하실 거면 조금 더 실거주를 하시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지역이 조금 살기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많은 큰 기대 수익은 갖지 마셔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재생 사업이라도 뭐 백화점이 들어선다거나 네, 그러면은 그렇죠. 뭐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좀 네.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가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또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너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거주로서는 괜찮은 지역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다른 곳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이 될 만한 곳을 특히나 공공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빌라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될 만한 유력한 지역에 좀 노후도까지 맞춰진 투자 좀 갈아타게 할 만한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 아마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실 텐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갈아타기 전략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전화 연결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조금 접수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상계동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투자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 지금 시점에서 상계동 괜찮을런지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상계동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상계동을 보시는 건 뭐 이제 창동이나 노원 주변이 아닐까 보여져요. 그래서 네.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동 지역의 아파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들이 나중에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창동의 개발 계획들을 좀 보면 알겠죠. 그래서 네. 뭐 아마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누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이라든지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 GTX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동역에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노원역까지도 역시 한정거장의 범위에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면허시험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해요. 이제 노원구 자체는 거주하는 그런 지역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채워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립성을 키운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핵심 지역은 노원역이나 창동역 주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세를 보더라도요, 창동에 있는 뭐 주공 7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가까운 지역들의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금액이 뭐 어림도 없고요. 네. 좀 많은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지금에 있는 이 현황으로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라는 것이 이 지역 우리 노원이나 창동 지역에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의 지레짐작으로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생긴다. 2022년 차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상상을 해봐야 되고 심도 깊게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가격보다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지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금액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올라갔다.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거꾸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확정적인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까운 지역들은 인기 있어서 역시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조금 먼 지역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분이 좀 저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현황을 조금 더 만약에 실질적으로 벌어진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요. 노원역 앞에 있는 부분의 아파트와 노원역 조금 더 가서의 아파트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까요? 금액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여타 지역, 기존의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그리고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사업지를 보면 초기에 분양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뭐 당연히 상상 속의 그림으로만 보기 때문에 요 앞이 더 비쌀 거야 하고 여기가 비싸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 편익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뒷동에 있는 사람과 요 뒷부분에 있는 앞동에 있는 사람의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겠죠. 그죠? 거리상 이동 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여기를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리한 거. 뭘? 재개발을 하더라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입주권. 입주권은 당연히 있겠죠.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지분. 그렇죠. 지분이죠. 얼마나 많은 내가 대지,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분이 많다라는 건 똑같은 사람이 1000명 있는데 1000명 있는 곳에 한 사람당 지분이 1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으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규모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똑같은 1000명이라도 어떤 지역은 6평씩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6분의 4 정도로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지분의 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저는 만약에 이 주변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비싼 곳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본다라고 하면 뭐 14단지라든지 대지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변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지역, 여타 지역 좀 내려와서 장위뉴타운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가격들, 신규 아파트 가격을 보면 뭐 많이 차이 나봐야만 1억 정도, 1억에서 5천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비율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을 보고 조금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 상계동 일대 투자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특정 지역도 좋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도 좋지만요. 약간 떨어진 곳, 조금 싼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의 가치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주입니다. 운정의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43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층인지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래서 파주 운정에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좀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떨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때요, 이사님? 일단은 이제 해솔마을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 파주 지역 초기에 공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네. 이렇게 지도를 조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경의중앙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경의중앙선이 있고 이 주변 지역으로 먼저 1차적인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좌측편으로 해서 2차, 3차 지역의 공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올까요? 연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남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공급했을 당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 정도, 네. 2000년 아마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GTX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GTX가 운정 지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큰 고민은 없겠지만 네. GTX가 신규 공급되는 부분으로 중심권역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신축보다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GTX에 대한 호재도 충분히 이 해솔마을 부분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얘보다 선행되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죠? 우리 네. 파주 운정에 있으면 운정을 거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있죠? 일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일산 지역이 있고 운정 지역이 있죠. 자, 네. 그러면 GTX 라인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냐라고 봤을 때는 연신내 부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연신내 부분에서 대곡으로 해가지고 일산 거쳐서 운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3번 역이 있고요. 여기에 2번 역이 있고 여기에 1번 역이 있고 서울 안쪽에는 이제 뭐 A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역이 가장 비싼 가격을 보일까요? 앞으로 서울로 접근할수록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는 GTX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호재를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간격, 그러니까 얼마나 역이 만들어지느냐 이 간격에 따라서 가격 차는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탄역 주변이 가장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어지는 수서역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뭐 15분 정도면 간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냐? 1만 원이다. 한번 편도로 이용할 때. 그럼 네. 2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의 임대료가 상승이 되냐면 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매매가격으로 좀 이렇게 환산했을 때는 한 3억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3억에서 2억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감으로써 동탄 지역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데 과연 동탄이 신축이라고 해서 수서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결국은 안쪽 지역에 있는 게 지표가 돼서 그 다음 가격을 정해준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지금 운정에 있으신 분 아마도 계속 좀 우울하셨다가 요새 좀 가격이 올라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이 됐을 때 조금 더 압력으로
조금 더 압력으로 이동하는 그런 하나 발판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권에서 이 GTX-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들기 전에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드렸습니다. 김재민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